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인 오늘 각 가정마다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하며 조상의 고마움을 기렸습니다. 연휴가 길다 보니 도내 리조트와 관광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묘지 주변의 풀과 나무를 말끔히 정리하고 잔디도 잘 자라라고 꼼꼼히 밟아줍니다. 준비해온 과일과 황태포를 제기에 담고 고인이 즐겨 드시던 커피 한 잔도 올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공원 묘지에는 조상을 찾은 성묘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차례를 이제 저희 집에서 모시고 산에 이제 시댁 산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친정 어머니 아버지한테 또 들리러 왔습니다. 연휴를 맞아 가족과 여행을 온 사람들도 명절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연을 높이 날리기 위해 아빠는 잔디밭을 이리저리 쉴 새 없이 달리고 아이들도 신이 나 뒤를 졸졸 따릅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손녀들 앞에서 녹슬지 않은 굴렁쇠 솜씨를 뽐냅니다. 여기가 경치도 좋고 또 숙박도 싸고 아들, 딸 이렇게 단합할 겸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도내 국립공원과 유원지에는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려는 행락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치악산 국립공원에는 오늘 하루 6천여 명이 찾았고 원주의 명소인 소금산 출렁다리는 8천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이른 귀경과 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만 100만 대가량의 차량이 도내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정체는 자정이 다 돼서야 해소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우리 주변에는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일 텐데요. 춘천 지역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해보니 휴식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 경비 초소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불쑥 찾아오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경비원들은 거절하기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갖고 그냥 문을 확 열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잠궈놓는 거 있을 때는. 춘천 시민연대가 춘천 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의 노동 실태를 조사했더니 휴식 시간 보장에 대한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조사 대상 116명 가운데 37%인 43명이 휴식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스트레스가 크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비원들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경비원 근무 시간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늘린 아파트가 많습니다. 하지만 경비원 휴식 시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은 아파트는 별로 없습니다. 근로휴게라든가 아니면 휴게 시절이 보장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그런 걸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대인이나 이제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노동부나 이 시자치단체가 이거에 대한 개선은 꼭 필요하다고. 최저임금이 오르자 정부는 경비원 대량 해고를 막기 위해 경비원 한 명당 13만 원의 임금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비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거와 그다음에 임금을 7,530원을 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휴게 시간을 늘림으로 해가지고 임금을 그대로 작년과 올해 동일하게 가져가는 건 아닌지. 아파트 경비원은 노인들의 중요 일자리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지만 열악한 노동 조건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시민연대는 취약 노동자들 중 경비원들의 노동 실태를 대표적으로 조사했다며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자치단체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119와 시군 보건소 등에서 응급진료병원과 약국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연휴 기간 응급진료에 병의원 1,288곳, 휴일 지킴이 약국 1,212곳이 참여한다며 119와 보건소에 전화하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마트폰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앱과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이 강원도 미래인재를 선발합니다. 자연과학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 분야 등에서 입상했거나 성과가 탁월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래 인재로 선발되면 초등학생은 최대 300만 원, 유학생은 최대 1,000만 원의 지원을 최장 7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다음 달 18일까지 가능하며 11월 선발위원회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발됩니다. 동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이 내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러시아 사할린주를 방문합니다. 통해시 묵호중고와 북평고, 북평여고 학생 21명은 러시아를 배우는 중고생들로 지난 동계올림픽 때 방문한 러시아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책임졌던 학생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